네, 윤석열 대통령이 트럼프 시대를 맞이해서 8년 만에 골프채를 다시 주게 되었다라는 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이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의아해했습니다. 트럼프 시대에 우리가 살펴봐야 할 핵심 과제 중에 하나는 아마도 방위비 관련된 것이 아닐까라는 판단들을 하시는데 우리 대통령은 왜 골프채를 주었고 그것이 대책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다들 어이없어 하신 면이 있는데요. 문제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대통령실에서 내놓는 대통령 골프의 거짓 해명이 더 큰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주 의원 모시고 자세한 말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네. 네, 너무 바쁘셔서 바빴죠. 제가 네. 도대체가 모실 수가 없어가지고 일정이 안 맞아서 네. 너무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어떻게 주블리 TV 잘 되고 있습니까? 아이고 뭐 정체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주블리 TV 네, 좋아요. 주블리 김병주. 예, 김병주.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네. 네, 여러분 부탁드리고 더불어서 취재 편의점도 네. 구독, 좋아요. 의원님 버전으로 한번 저희가 그러니까요. 취재 편의점 예. 구독 좋아요 예. 해주시고요. 네. 특히 주불리 김병주 안보와 우리 민주당 어떻게 움직이는지 궁금하시면은 주불리 김병주 구독해 주시고 들어오면 네.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 골프와 관련해서 사실은 장경태 의원이 국회 법사위 회의장에서 제일 처음 군 골프장의 골프 의혹을 네. 그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 다 떠나서 부천 호텔 화재 네. 참사가 있고 그날 무려 7명이나 되는 시민들이 돌아가셨고 네.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골프를 쳤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는데 대통령실에서 말도 안 되는 의혹이다라고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 이후로부터 계속 이어졌어요. 그렇죠. 네. 전반적으로 대통령 골프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골프 칠 수는 있죠. 네. 그런데 그 시기라든가 그런 또 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적절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있잖아요. 네. 지금까지 대통령이 골프를 쳤다는 제보가 한 7회 정도 돼요. 사실 장경태 의원도 문제를 제기했지만은 특히 네. 박선원 의원 국방위 위원인데 네. 이 제기를 하고 국방위에서 아주 집요하게 그걸 따졌었고요. 예. 최근에는 추미애 의원님도 국방위에서 이걸 따졌어요. 대부분 대통령이 군 골프장을 이용했기 때문에 네. 국방위의 핫한 이슈였고요. 예. 7번 중에서도 대부분 한 5번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좀 언론을 통해서 정리된 내용만 보더라도 8월 31일, 9월 28일, 10월 12일, 11월 2일, 11월 9일. 그런데 이게 굉장히 다 주요 네. 저 국정운영의 주요 고비입니다. 거기서 하나 빠진 게 9월 7일 남수원도 박선원 9월 의원이 제기했었거든요. 남수원 씨씨. 예. 네. 그러면은 8년 만에 골프채를 준 게 아니라 이미 골프채를 계속 치고 계셨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8년 만에 친 것이 아니죠. 예, 이미 트럼프 시대와 상관없이. 제보된 것만 해도 7건이잖아요. 예. 그리고 11월 9일 날 태릉에서 치는 것은 언론 카메라에 잡히고 이렇게 맞습니다. 하니까 예. 부랴부랴 뭐 트럼프 대통령과 해동을 위해서 골프 연습한다라고 얘기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당선 확정된 것이 11월 5일하고 6일이잖아요. 우리 예. 한국 시간으로. 예. 그러니까 그럼 그 전에 친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뭐 무속인이 또 트럼프가 될 테니까 골프 연습하라. 무속인 또 타령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사실 가장 여기에서 안 좋은 것은 대통령의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거짓말은 대통령이나 정치 지도자는 해서는 안 되는데 대통령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또 대통령실 또 해명 자체가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저는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보고요. 그 해명이 금방 며칠 있으면 금방 밝혀질 건데 탄로 나는데 왜 그런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네. 이 거짓말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도 뭐 네. 경선 때까지만 소통하고 그 이후로는 소통한 바가 없다 했는데 5월 9일 날 취임 전날 그 바쁜 당선자
시절에 명태균 씨하고 통화하면서 공천 문제를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부터 그런 시작을 것도 해서 거짓말이 너무 많고요. 예. 그래서 11월 9일 날 그 언론 카메라에 잡히니까 8년 만에 뭐 골프채를 잡았다는데 그 전에 쳤던 날이 11월 2일이잖아요. 네. 11월 2일 날 태릉에서 쳤으면 8일 만에 골프채를 잡은 거거든요. 예. 8년과 8일을 헷갈리는 정도는 아니겠죠. 아,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보면 그 9월 21일에 전국에서 폭우 침수 피해가 있었고요. 그리고 10월 8일에는 대통령이 명태균 의혹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첫 번째 공식 입장이 나왔고 또 더 중요한 것은 10월 11일 하여튼 북한에서 오물풍선이 계속 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대통령 지지율이 10%대로 추락을 한 날도 골프를 쳤습니다. 네. 더 심각한 것은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고개를 숙인 날인데요. 처음입니다. 그렇죠. 대통령이 허리 숙여서 네. 국민들께 사과한 날 첫날인데 그리고 나서도 또 골프를 쳤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오늘 아침 뭐 동아일보의 그 종합면에 두 개 면을 펼쳐서 현재의 경제 상황이 얼마나 엄혹한지 쭉 그 보도를 했던데 물가, 고물가, 고환율 그리고 고유가 뭐 이렇게 고금리 이런 심각한 와중에도 그냥 골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시간 순으로 한번 제가 예. 그 분석을 해봤는데, 네. 제보된 박선원 의원도 제기했던 8월 24일 날 토요일 날 한성대에서 쳤다고 하고요. 네. 한성대는 저기 서울공항 있지 않습니까? 네, 성남 예. 거기 골프장을 의미하는데요. 네. 이때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틀 전인 8월 22일 날 부천 호텔 대형 화재가 나서 예. 사망자가 7명 있었고 부상자가 12명 있었고 예. 이때는 애도 기간이었어요. 그럼 국민의 아픔을 뒤로 하고 전혀 감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또 이날은 또 어떤 날인가 하면은 예. 한미 연합 대규모 훈련을 하고 있는 주간이에요. 그래서 군인들은 골프 금지가 되고 훈련 기간이잖아요. 네.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인데 네. 이렇게 하면은 같이 동참은 못할 망정 예. 군인들은 골프 금지 기간인데 훈련한다고 예. 국군 통수권자가 친다는 것은 아주 부적절한 예. 거죠. 8월 24일 날 예. 8월 그리고 31일 날 태릉, 예. 9월 7일 날 남수원 쳤다고 그러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9월 28일이 저는 또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네. 그 언론 어제 보도에 보니까 태릉 골프장 근무하는 분이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네. 이 28일은 예약 없이 당일 아침에 통보를 해서 예. 오후에 친 것 같아요. 예. 그럼 골프장에 예약 없이 갑자기 가면은 예. 대단히 골프장 운영에 차질이 생깁니다. 예. 그 앞에 기존에 사람 빨리 있던 나가라고. 사람들 앞에 사람 네, 나가야 되고 뒤에 사람하고 예. 티업 시간을 조정하고 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예. 이것은 진짜로 있을 수 없는 거죠. 이것은 골프 치시는 분들도 우리 예. 국민들이시잖아요. 예. 그런 분들에게 지장을 주면 안 되는데 예. 그리고 골프장에서도 사장은 뭐 안 된다 그랬는데 막무가내식으로 왔던 걸로 예. 인터뷰 내용에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날 아침에 나 치러 갈 테니까 골프티 하나 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예. 그리고 또 대통령이 가면 티가 하나 갖고 되겠습니까? 앞뒤 한 두 개 티는 비워야 예. 경우가 되잖아요. 될 거 아니에요. 예. 보통은 보면은 티업 시간에 맞춰 가면 한 7분 단위에서 9분, 10분 단위인데 앞 사람들이 다 보여요. 앞팀이 뒷 사람이 기다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경호하려면은 앞에 두 팀, 뒤에 두 팀을 비워야 되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는 취소를 했을 것 같고 그렇죠. 또 앞에 팀들은 빨리 예를 들어 9분 단위였던 걸 막 빨리 하니까 그날 뭐 제대로 골프 예약했던 분도 이것은 참 이런 태도가 아주 저는 대통령으로서의 태도가 아니다. 그리고 10월 그다음에 12일 10월 12일 날 이제 쳤었는데 네. 이때도 국군 통수권자로서 아주 부적절하다고 봐요. 군인이 골프 금지 기간이었고 대비 테스트 기간이었거든요. 왜냐하면은 기억하시지만 10월 11일 날 하루 전날이 그때 그 전해서 11일로 기억을 제가 하는데
북한에서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나타났다 예. 하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예. 우리도 여기에 따른 또 대북 경고도 하고 이렇게 해서 최고조로 긴장이 고조됐을 때요. 그래서 군인들은 골프 금지 이럴 때는 대기태세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골프 금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은 현역들이 예약을 했다가 취소가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취소된 공간을 국군 통수권자가 너희들 안 치면 내가 지켜하고 들어간 꼴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8월 22일이나 10월 12일 날 이렇게 친다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거고요. 네, 그러니까 국군 통수권자가 되기를 포기하는 거랑 마찬가지 아니에요. 국군들이 뭐라고 보겠습니까? 우리는 뭐 금지시켜 놓고 예. 국군 통수권자는 친다. 그런 정신 자세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영이 안 장병들이. 선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네, 네, 예. 네. 그런데 경호처장의 태도가 어제 그 신영대 의원하고 국회에서 네. 주고받은 내용을 보면 민폐 때문에 골프 연습장 갈 수가 없다. 차라리 골프 연습장 가서 쳐라. 그러니까 그 골프 연습장 가면은 시민들한테 민폐가 되기 때문에 못 간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거 네, 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골프 연습장 가는데 왜 또 민폐가 될 수 있겠지만은 골프라는 거는 뭐 그냥 거기 대통령 간접 똘똘 오르는데 거기서 혼자 스윙 연습하면 되는 것이지 예. 골프 꼭 뭐 연습장을 가야 됩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은 그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네. 골프장을 가서 오히려 민폐가 많이 끼쳐지는 거였죠. 예. 골프장을 가게 되면은 제가 추산을 해보면은 경호 요원들도 엄청 많이 필요하잖아요. 골프장에 그렇죠. 예. 1선, 2선 경호는 3선 이렇게 다중으로 경호를 네. 하는데 예. 아마 제가 그걸 한번 계산을 해보려고 그래요. 네. 엄청난 경호 요원들이 또 예. 대통령 즐기시는데 지켜야 되잖아요. 참 이게 네. 나라는 지금 상당히 그 네. 심각한데 어제만 하더라도 코스피가 상당히 한국 증시 끝모를 내리막 이런 게 이제 언론 보도로 나오고 있는데 네. 증시 그렇죠. 지금 내수 부진 때문에 도소매 취업이 39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죠. 이게 경제가 지금 적신호고 민생이 그렇죠. 형편없는데 대통령은 경호원들 다 나오라고 해가지고 본인 골프 네. 를 계속 치고 있다 이 위기 상황에도. 그렇죠. 예? 그리고 세상에 트럼프 시대에 준비한다는 게 골프를 준비한다는 걸 도대체가 그리고 토요일 날 이렇게 태능이든 남수원이든 예. 알면은 토요일 날 그 교통 체증이 서울에 심각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가는 코스에 있는 교통권에도 침해가 되고 네. 교통에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11월 달 두 번 친 거는 더 심각하죠. 11월 2일 날 토요일 날 태능에서 쳤었는데 네. 이때 이틀 전에 10월 31일 날 윤 대통령 육성 녹취가 공개됐던 날이에요. 이틀 네네. 전에 김영선 좀 해줘라 하고 그러니까요. 공천 개입해서 온 나라가 막 예, 예. 들끓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날 11월 2일 하루 전날 11월 1일은 운영위가 열려서 네.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있었고 그래서 김건희 여사 동행명령이 발부되고 근데 그 접근도 못하게 막 하고 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버젓이 대통령은 또 갔고 11월 2일 날 그리고 이날이 어떤 날입니까? 지금 민주당을 비롯해서 많은 국민들이 실제 거리로 나와서 시위 집회를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김건희 특검 예. 촉구하는 시위 30만 명이나 네. 됐고 제가 봤을 때 그 현장에 나온 인원은 30만이지만은 유튜브로 생중계가 다 아유, 많이 됐잖아요. 보셨어요. 예. 그래서 많은 유튜브가 생중계돼서 전국에서 못 오신 분 동시 접속자까지 하면 100만 명 정도는 될 걸로 저는 생각이 돼요. 네. 장윤선 취재 편의점도 많이 거기 보셨어요. 가서 했죠. 예, 저희 현장 라이브 동접, 했습니다. 예. 수천 명 아니 예. 수만 명 됐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 동접이 2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여러 채널 하다못해 기존에 있는 MBC 이런 데도 중계를 했을 걸로 MBC는 보이는데 더 많이 보죠. 네, 예. 그렇게 모든 유튜브 방송 중계 동시 접속까지 하면은 100만 명 정도 이상이 저 개인적으로 추산해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규탄을 하고 예. 김건희 여사 뭐 이렇게
그 특검 촉구도 하고 뭐 어떤 분들은 탄핵도 요구하고 어떤 분들은 하야를 해야 된다고도 요구하고 이런 시점에 네. 골프장에서 골프를 즐겼다. 11월 1일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리고 11월 9일 얼마 전이죠. 예. 그러니까 이틀 전에 대국민 사과를 하고 이틀 후에 그 왔는데 이날 또 그 대규모 집회가 지난주 토요일 날 있었잖아요. 네네. 여기는 실제 한 20만 추산된 인원들이 거리로 나와서 이렇게 했고 이때도 동시 접촉까지 한 100만 이상 추산될 걸로 봐요. 예. 제가 계산을 한번 해보려고 네. 그래요. 아, 그리고 의원님 방에서 계산이 나오면 저희가 또 모셔서 말씀을 그리고 드리도록 하고. 이날 그 골프 치는 시간에 한창민 의원 그러니까요. 국회의원은 사실은 그 경찰의 가행 진압으로 갈비뼈가 부러지고 골절이 되고, 골절되고 손가락도. 그다음 손가락하고 이런데 인대가 손상이 되고 또 11명이 연행되고 이런 시국에 골프장에서 골프를 즐기고 있었다. 대통령은 실제 국민의 쓴소리를 듣기는 싫어하고 나이스 샷 이런 소리를 거의 즐기기 사장님 위해서 나이스 샷 이런. 네 나이스 샷 듣기에 네. 하기 위해서 간 걸로 근데 갔는지. 예,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근데 의원님 그 누구랑 쳤을까요? 사실 골프는 혼자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구랑 쳤는지도 상당히 그것도 확인을 해야 해봐야 되는데 될 것 같아요. 아마 그 8월 24일 하고 뭐 이럴 때 박선원 의원이 최초 제기했던 게 8월 24일, 8월 30일, 9월 7일 이때 김건희 여사랑 같이 있었다라는 제보를 받았다고 하면서 네. 그걸 계속 추궁을 했는데 예, 예. 국방부 장관은 그 당시 모른다, 예. 또는 알려줄 수 없다, 네. 뭐 이렇게 했었는데 네. 그 누구랑 쳤느냐가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이거 국회 운영위를 열어서 누구랑 쳤는지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대통령실에서는 특히 정진석 비서실장이 네. 대통령실에 스크린 골프장은 없다. 네. 그리고 매우 검소한 시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래 그 저 제2부속실, 저 관저에 네. 스크린 골프장, 그다음 골프 시설, 네. 그리고 사우나. 그리고 그 드레스룸 뭐 이런 것 때문에 불법 증축했다라는 이제 비판 보도가 나왔는데 관련해서 일체 부인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희가 아마 그 내부 시설을 윤건영 의원실에서 공개한 거를 저희가 자료 화면을 입수를 했는데요. 고 있으시면 예. 네. 저게 대통령실에 그 설치돼 있는 스크린 골프 시설이라는 건데요.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네, 네, 대통령실은 절대 이런 거 없다. 창고다. 네. 저걸 창고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의원님? 그러니까 아마 저것이 문제가 그때 그 증축도 하고 막 그런 게 있었을 때 문제가 제기됐잖아요. 네. 그때는 아무 답변이 없었어요, 사실은. 예. 그러다가 한 2개월 후에 뭐 창고다라고 답변을 하고 했던 것 같은데 네. 저런 게 이슈가 되니까 제가 봤을 땐 스크린 골프장을 설치를 했다가 이슈가 되니까 잠시 저것은 좀 스크린만 뜯어내면 되잖아요. 네. 뜯고 뭔가 좀 창고처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예. 아니면은 스크린 골프장 그대로 있는데 앞 같은데 가리고 창고로 쓰는 형식으로 하면서 또 쓰고 필요할 이렇게 때. 필요할 때 쓰고 할 수도 있고 한데 이제 저런 것들을 실제 정확히 공개를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을 공개 안 하고 공개 시점도 부적절하고. 예. 네, 그런데 아마 거기에는 뭐 스크린 골프장이 됐든 작은 좀 스윙 연습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네, 예. 네, 네. 근데 뭐 스윙 연습하는 정도야 뭐 사실은 공터가 넓으니까 예, 뭐 해서 할수 있겠다. 답답할 때는 할 수 있겠지만은 예. 저렇게 스크린 골프장을 개인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 사치죠, 사실은. 그러니까요. 예, 예. 예. 그 사실 외교안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수위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트럼프 시대에 대한민국 한반도의 위기가 어떻게 될까 좀 매우 그리고 또 대북 강경파들이 속속 배치가 네. 되고 있어서 앞으로 한반도 미래가 굉장히 위기인데 대통령은 이 와중에도 무인기가 떠도 그리고 북한에서
대한민국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최후 통첩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어도 그냥 골프를 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외교안보를 챙겨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의원님 보시기에는 지금 한반도 위기 관리 상황을 좀 어떻게 봐야 된다고 어떻게 점검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대단히 심각하죠. 네. 사실은 지금 남북한도 긴장이 최고조로 가 있고요. 네. 오물풍선이 하루가 멀지 않고 내려오고 대남 학생기, 대북 학생기 이런 걸로 소음 때문에 우리 네. 접촉 지역 주민들은 밤잠을 설치고 있는데 이런 북한에서는 또 ICBM 발사까지 하고 뭐 7차 핵실험도 한다고는 썰도 있고 네. 거기에다가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하는데 우리가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 막 말려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위기고요. 이런 가운데 이제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됨으로써 네. 아마 외교 안보 분야에는 지각 변동이 일어날 거라고 봐요. 잘하면은 기회 요인과 위기 요인이 상존하잖아요. 예, 예. 기회 요인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기에 종전시킬 확률이 있고 남북 관계에서도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가 있고 네. 그것은 기회라고 보고요. 그리고 푸틴하고 트럼프 당선인하고 좀 친하니까 러시아하고도 관계 개선이 될 수가 있어요. 예. 우크라이나 종전만 되면은 예. 그러면은 우리에겐 그런 것들이 기회죠. 북한과 예. 러시아의 동맹 관계를 끊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기회 요인을 잘 살려야 되는 거고요. 위기 요인으로서는 당장 지금 그 한미가 다 그 합의까지 그 방위비 분담금 네. 이런 것들을 다시 협상하자고 할 수도 있는 것 같고 또는 뭐 그런 거 안 되면 주한미군 철수하겠다라고 엄포를 놓을 수 있는 것 같고 예. 그런 것들은 위기 요인이 되고요. 예. 경제적으로는 특히 더 위기 요인이 많잖아요. 예. 통상 분야에 있어서 자국 이기주의에 따라서 관세 장벽을 올린다든가 네. 특히 또 우리가 진출하고 있는 삼성전자나 반도체 배터리 회사들이 그동안 보조금을 받기로 돼 있는데 이런 것도 다시 줄인다든가 없앨 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트럼프 당선인이 트럼프 2기가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그런 물밑에서 그런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 만나는 골프 연습이 아니라 네. 골프 한다니까 세계가 웃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미국의 정서를 너무 몰라요. 트럼프하고 골프를 친다고 친해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은 한 번도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골프 친다고 친해지는 게 아니라 예. 우리는 통상 보면은 친해지면은 문제나 이런 것이 쉽게 해결하는 구조잖아요. 네. 우리 예. 동양의 정서들은. 근데 서양가의 정서나 미국에는 네. 어떤 문제라든가 이런 게 해결이 된다든가 예. 돼야 이제 친해지는 거예요. 예, 사실은 또 예, 그렇죠. 비슷한 생각을 예, 했을 예. 때 하는 네, 것이고 네, 네. 그리고 또 미국은 대단히 합리적인 국가예요. 사실은 민주주의와 우리가 가치가 비슷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설명을 하면은 돼요. 제가 그 2017년도에 네. 경험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당시 일기 때 되고 예. 처음 한국을 방문했어요. 예, 예. 그때 두 가지 우리가 큰 문제점이 있었어요. 네. 미국하고 관계에서 예, 예. 그때가 한반도가 지금처럼 긴장 국면이 엄청났고 그랬죠.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까지 불사하겠다고 예, 했었고 맞습니다. 두 번째는 한반도는 미국이 지켜주고 있다. 대한민국은 안보 무임 성찰을 하고 있다. 네, 맞아요. 라고 막 예. 주장을 할 때잖아요. 예. 그때도 방위비 예. 올린다고 하고 그때 제가 연합사 부사령관 할 때인데 그래서 그 당시 미국 대사가 부재 중이어서 네. 연합사령관이 거의 실권자였어요. 예. 미국과 사령관이. 예. 그때 브룩스 사령관. 예. 그래 그때 청와대 예. 안보실하고 청와대하고도 협의를 많이 했지만은 예. 여러 가지 협의해서 브룩스를 설득시켰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오면은 통상 미국 대통령이 오면 제일 먼저 가는 데가 판문점이에요. 네, 네, 판문점 가서 그치. 안경 탁 예. 끼고 그런 보죠. 강한 메시지가 네, 나와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 가면 안 된다. 예. 제일 먼저 캠프 험프리로 모시자. 왜냐하면 캠프 험프리로 모시면은 한미 동맹의 메시지가 오고 그러잖아요. 예. 무임 승차론을 불식해야 된다라는 예. 생각으로 브룩스 사령관을 설득시켰고 네. 브룩스 사령관을 워싱턴에 설득하고 물론 그건 우리 그 당시 청와대도 아마 백악관과 많이 협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께서 오산으로 바로 전용기로 내려와서 오산 기지에서 바로 평택으로 왔어요. 네. 그때 한국 사람으로서는 제가 제일 먼저 영접을 해서 가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때 브룩스 사령관을 설득시켜서 브리핑 할 때도 통상 일반적인 브리핑을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안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업가이기 때문에 수치로 또 숫자와 그다음에 돈으로 네, 이걸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브리핑을 어떻게 했는가 예. 무임승차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한국은 그 당시 60만, 예. 미국은 2만 8천 명 예. 원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예. 한국이 주로 방어한다. 아. 전시에는 우리 예비군이 300만이에요. 예. 300만 대 2만 8천 플러스 알파. 예. 원이 이렇게 되고 여긴 점이잖아요. 예, 예, 이렇게 예. 된다. 아. 무기 숫자 지금 주한미군과 예. 이런 거 예. 비교가 안 될 정도. 그래서 아. 한국이 방어한다. 거기다가 또 추가해서 야, 그 당시 캠프 험프리가 기지가 신기지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예, 됐어요. 예. 거의 11조가 들었어요. 아. 그 중에 10조가 한국이 냈다. 네. 그때 방위비 분담금이 1조 정도 됐어요. 예, 예, 예. 방위비 분담금의 10배인 10조를 투자해서 이렇게 멋있는 데를 만들었다. 세계 최고의. 그리고 예. 그건 또 비즈니스맨이었잖아요. 네. 무기 수입을 대한민국이 20년 통계를 했어요. 예. 2000년도는 얼마, 예. 2001년도는 미국 무기 이렇게 많이 사주고 이렇게 있다. 사줬다 예. 하니까 그 금방 이해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나서 예. 무임승차론이 쑥 들어갔어요. 그래서 야. 그 다음에 국회의원설 와서 할 때 네. 무임승차론 주장할 줄 알았는데 그걸 다 뺐더라고요. 그리고 미국 가서도 무임승차론이 거의 언급이 줄어들었어요. 여기 숨은 주역이 김병주 의원님이 계셨네요. 아니 그러니까 당시에. 예를 들면 그런 준비를 해야지. 해서 골프 그리고 그때 친다고. 그렇죠. 그리고 캠프 험프리에 오니까 어떻습니까? 평화 메시지가 오잖아요. 그렇죠. 한미 동맹이 중요하다. 한국의 가치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때 제가 브리핑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오셔서 네. 어디서 식당 앞에서 만나서 한미 장병과 식사부터 맞아요, 했어요. 맞아요. 그 그러니까 사진 얼마나 기억나. 분위기가 좋아요. 네, 그 사진 그러니까 기억납니다. 한미 동맹 뭐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지. 예. 그러니까 골프 100번 치는 것보다 한미 장병과 같이 그때 예. 식사 같이 하면서 예. 또 거기 한국계 교포도 있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그 당시 되게 그 기분이 좋아하고 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외교의 ABC가 지금 잘못되고 있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들고 골프가 이게 골프를 포함해서 전방위적으로 지금 트럼프 시대의 전 세계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는 골프나 연습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네. 한심합니까? 그렇죠. 예, 그런 문제를 제가 의원님께 여쭤봤었습니다. 그 사실 뭐 시간이 다 돼서 이제는 보내드려야 되는데 네. 그래도 이거는 꼭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북한군이 네. 우크라이나에서 실제로 전투에 들어갔다라는 보도가 어제부터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혹여라도 우리에게 그리고 특히 왜냐하면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말씀하시고 무기 네. 지원을 한다면 방어용 무기부터 보내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트럼프는 네. 이 전쟁을 24시간 그렇죠. 안에 끝내겠다고 하는 사람인데 네. 네. 그리고 이 G20이 오늘 출발했는데 가서 지금 바이든하고 만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전은 당분간 한 2, 3개월은 치열하게 전투가 많이 이루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 24시간 만에 끝내겠다라고도 하고 트럼프 주니어 그 장남도 실세잖아요. 네. 그 이제 젤렌스키 용돈 떨어진 날이 이제 38일 남았다. 네. 38일이 12월 17일이면은 이제 당선이 공식화되는 날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때까지 38일 남았다는 건데 그래서 조기 종전을 하겠다는 의지가 아주 강하잖아요. 예. 그럼 조기 종전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 전선에서 종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기 본토 지역을 잃었던 쿠르스크 지역 네. 아마 지금 서울 크기 한 1.5배 정도 우크라이나가 예. 점령을 빨리 그걸 탈환을 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돈바스 지역 전투일 겁니다. 거기를 네. 더 확보해서 크림반도랑 완전 예. 벨트식으로 연결하면은 러시아는 1차 목표가 끝나는 거고 우크라이나도 돈바스 지역 그쪽을 더 밀어내서 지금 18% 정도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거든요. 네. 우크라이나 영토에 예. 그걸 어떻게든 탈환을
그 안에 하려고 혈안이 돼 있을 거고 예. 집중할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북한 투입된 병력도 바로 쿠르스크 지역에 투입을 해서 그걸 탈환하는 작전에 활용하지 않을까 네. 투입해서 그런 예.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러면은 이것은 지금 미국이 끝내겠다고 하면 끝내질 확률이 많아요. 왜냐하면 러시아는 끝낼 의지가 있고 네. 젤렌스키만 의지가 없죠. 잃었던 거 다 회복하겠다 네, 하고 네. 반대를 하는데 그러면 미국이 지원을 단계별로 줄여버리면은 예. 종전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호기가 되죠. 사실은 우크라이나전이 빨리 종결돼야 네. 러시아와 북한이 혈맹으로서의 관계가 빨리 예. 끊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는 거기 말려들어서 뭐 창간단을 보내니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보내니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방어 무기를 보낸다고 하는데 방어 무기도 살상 무기예요. 내공하기 전투기 격추시키면 다 그렇잖아요. 예. 제가 군 생활하면서 39년 동안 군복 입는 동안 방어 무기 따로 있고 공격 무기 따로 있지 않아요. 공격과 방어는 하나예요. 하나다. 예. 왜냐하면 우리 권총을 있을 때 방어용으로 쓴 방어 무기고 공격용으로 쓴 공격 공격 무기잖아요. 무기지. 예. 그러니까 지금 어거지로 예. 국민을 속임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꾸 파병도 네. 예를 들어서 창간단 보낸다고 하면서 처음에는 헌법에 그 국회 동의를 받으라라고 얘기했더니 훈령으로 간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건 개인 파병. 근데 훈령에도 그 항목이 없어요. 그걸 국방에서 항목이 없는 걸 요목요목 하긴 하니까 이젠 훈령에 의해서 가는 게 아니라 네. 그냥 행정 조치로 간다. 행정부의 권한. 이렇게 알겠습니다. 어거지 답변을 하고 있죠. 네. 자, 의원님 이제 예결위 가셔야 하는데 네, 예, 그렇죠. 보좌관님한테 전화가 가지고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그 다음에 또 모시겠습니다. 말씀 잘 네, 들었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